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간다는 약 24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과 약 5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눈 덮인 산맥, 수정처럼 맑은 호수, 울창한 열대 우림,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한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곡선미가 뛰어난 여성들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또한 우간다는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나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우간다는 결혼 첫날 밤에 신부의 이모가 신랑의 순결을 확인해야 하는 등 매우 독특한 부적 관습도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꼽히는 여성들이 사는 나라 우간다에 대한 놀라운 사실 1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콘돔 사용률은 단 2%, 특히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콘돔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피임기구를 공급하는 우간다 보건 마케팅 그룹에 따르면 UN 인구기금의 지원으로 120만 개의 콘돔이 60만 달러에 구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는 여성용 콘돔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점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우간다는 남성용 콘돔이 약 1억 5천만 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수도 캄팔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콘돔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단 2%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98%에 달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콘돔 사용이 어렵고 불편하며 개별 구매 시가격이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UN 인구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 부족이 여성용 콘돔 사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실제로 콘돔을 보거나 사용해 본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시간 손실과 고객의 불만을 우려해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간다 성노동자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률은 37%이며 동성애 남성의 경우 13%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곡선미가 뛰어난 여성들. 우간다는 장엄한 산맥과 맑은 호수, 울창한 열대 우림으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곡선을 지닌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우간다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간다 관광부는 국가를 독특하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 곡선미 있는 여성을 공식적인 관광 자원으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미를 기념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시 우간다 관광부 장관 고드프리 키완다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미스커비 우간다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우간다 여성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국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광객 수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간다 여성들은 사람을 사로잡는 곡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자 우간다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여겨집니다. 부드러운 곡선, 건강한 갈색 피부, 윤기나는 검은 머리는 우간다. 여성들의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의견은 엇갈리지만 주최 측은 이 대회의 목적이 단순한 미인 선발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무대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이 대회가 다양한 미의 기준을 알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관광객 유치와 여성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입니다. 여성들은 훌륭한 배우자입니다. 우간다에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부모들은 딸을 이상적인 아내로 키우는데 큰 가치를 둡니다. 어린 나이부터 소녀들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을 지닌 이모들은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이모들은 집안일과 육아 기술뿐만 아니라 행동 예절과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간다 여성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 하나는 존중입니다.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에게 인사할 때 무릎을 꿇어 존경과 겸손을 표현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결혼 생활에서도 이어집니다. 우간다 여성들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여기며 매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남편에게 인사할 때 무릎을 꿇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힘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우간다의 아내들은 남편의 신발을 벗겨주고 하루 일과를 묻고 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남편을 향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과 규범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간다 여성들이 남편에게 보여주는 존중과 순종, 배려는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부족이 신랑의 순결을 확인합니다. 우간다 남서부에 거주하는 바냥콜레 부족의 관습에 따르면 조카딸의 결혼은 이모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놀라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문화에서 이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은 소녀들이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합니다. 바냥콜레 부족에서는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히 결혼식 기간 동안 이모에게 가정 내에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부 측에서는 이모가 조카딸의 순결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경우에 따라 이모가 신랑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 그의 남성성과 순결을 시험해야 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이모들이 더 나아가 신혼 첫날 밤이 제대로 치러지는지 감독하고 귀 기울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통통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바냥콜레 부족에서는 미래의 신부가 될 소녀들을 8살부터 격리시켜 살을 찌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소녀들은 8살이 되면 장차 맞이할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소녀들은 또래와 밖에서 놀 수 없게 되며 집안에 머무르면서 기장으로 만든 죽과 소고기를 계속 먹고 우유를 많이 마시도록 권장받습니다. 바냥콜레 부족에서는 살이 찐 몸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조기 성숙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도록 소녀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바냥콜레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지창금을 준비하고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소, 염소, 맥주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가문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가 합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 남성이 동시에 여러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추정에 따르면 여성의 약 40%가 일부 다처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간다의 가정에서는 남성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며 어른은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결혼에서 부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은 매우 드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8살의 무사 하사야 카세라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2명이고 손주가 578명에 달합니다. 현재 12명의 아내를 두고 있으며 출산 조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세라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아내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7명의 아내와 결혼한 남성도 있습니다. 우간다의 살롱고 은시키논네 하비브 세지구는 쌍둥이 자매 한 쌍을 포함한 7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신부들과 하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자동차 40대와 오토바이 30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 은시키논네는 각 아내에게 새 자동차 한 대씩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는 허락된다면 더 많은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 아프리카 국가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부 다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간다 의회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처벌에는 사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간다 인권인식 포럼에 따르면 수천 명의 동성애자가 집주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고 이들을 계속 보호하는 사람들은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동성계법이 시행된 이후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간다의 동성애자들은 오랫동안 차별과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가 일부 우간다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하고 세계은행이 해당 국가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유럽연합이 이를 규탄했지만 일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을 체포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처벌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간다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간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간다는 아프리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나라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거대한 산업을 가진 대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진이 전기차를 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키이라 전기차로 불리며 대부분의 부품이 우간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티코두리 토그보아 교수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해 약 4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2인승 차량은 최고 시속 200km까지 낼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80km를 주행하며 최대 55도의 경사도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10,000에서 $15,000 수준으로 우간다 사람들에게는 비싼 편이지만 미국산 전기차 가격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연구팀은 더 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간다형 스마트 자동차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생산하면 연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전거. 도시의 분주한 풍경 속에서 우간다에서는 자전거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입니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이 이륜 차량들은 붐비는 거리와 마을의 구불구불한 길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활용성 덕분에 자전거는 사람과 물자를 함께 실어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으며 이는 우간다 지역 상업이 지닌 소박하지만 강인한 정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푸른 바나나 백송이부터 각종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물건들은 자전거에 정성스럽게 묶여 포장도로 위를 균형 있게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자전거는 대나무 구조 덕분에 더 가볍고 편리하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대나무 프레임이 기존의 철제 프레임을 대신하고 무화과나무 섬유로 만든 천으로 연결 부위를 보강합니다. 자전거로 조립되기 전 대나무는 몇 달 동안 건조한 뒤 살충 처리를 거칩니다. 자전거 한 대를 완성하는 데에는 약 7일이 걸립니다. 가격은 크기와 디자인에 따라 $350에서 $450 사이이며 주로 우간다에서 판매되고 일부는 동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으로 수출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 우간다는 오랜 환대의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간다는 주변 국가와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모여드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난민 수용 국가입니다. 국내 난민의 거의 86%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우간다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도적인 난민 수용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간다 국민들의 환대와 연민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폭력이 발생한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 이상이 인접 국가로 피신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우간다의 난민 수는 50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 수용 규모가 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규모는 정부와 수용 국가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와 인도주의 파트너들 또한 필수 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간다로의 난민 유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희귀한 산악고릴라를 품은 행운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장류인 산악고릴라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보호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광활한 원시림을 지닌 부인디 국립공원에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산악고릴라의 약 절반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독특한 생물학적 가치로 인해 1994년 르웬조리 산맥 국립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악고릴라 보호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생태 관광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이 거대한 고릴라를 직접 보기 위해 우간다를 찾습니다. 관광 활동이 고릴라의 삶이나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관광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우간다는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훌륭한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케냐와 같은 인접 국가에 비해 우간다의 고릴라 트레킹 비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관광 인프라가 덜 발달했고 현지의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열대우림과 맑은 호수,
장엄한 산맥을 지닌 우간다는 야생동물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탐험가와 모험가들에게도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방문객들은 하이킹과 트레킹, 카약을 즐기거나 호숫가에서 여유롭게 쉬며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나라 중 하나,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춘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농업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광범위한 하천수계는 농업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농업은 우간다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인구의 약 70%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지의 이점을 바탕으로 우간다는 내수와 수출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주요 작물로는 바나나, 커피, 화훼, 차, 담배, 면화, 바닐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국민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가의 중요한 외화를 벌어다 줍니다. 풍부한 농업 잠재력 덕분에 우간다는 식량 안보 확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풍족한 식량 공급은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빈곤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우간다의 유리한 생활 여건을 강조하기 위해 우간다 대통령은 흥미로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좋은 자연 조건 덕분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간다에서의 삶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게으름과 동기부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우간다는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지질조사에 따르면 특히 우간다 서부 지역에는 최대 65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약 14억 배럴은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양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석유 자원을 보유한 것은 우간다에 중요한 경제 발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간다는 나이지리아나 앙골라와 같은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채굴에는 상당한 도전 과제도 따릅니다. 탐사와 채굴 과정은 특히 민감한 생태계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막대한 석유 잠재력을 지닌 우간다는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과 환경 보호, 그리고 공정한 이익 분배가 필요합니다.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 이 나라는 청정한 자연미와 풍부한 생태계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간다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놀라운 조류의 다양성입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조류 종만 해도 최소 1041종에 이르며 이는 대륙 전체 조류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장엄한 맹금류부터 화려한 깃털을 지닌 작은 새들까지 우간다의 하늘은 생동감 넘치는 조류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CNN이 선정한 키데포 계곡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으며 수천 종의 희귀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야생은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의 모자이크입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놀라운 수의 나비입니다. 선명한 색채와 우아한 비행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우간다의 나비는 전 세계 나비종의 6.8%를 차지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 인근에서는 수천 마리의 나비가 한꺼번에 날아다니며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우간다는 포유류의 다양성에서도 놀라운 풍요로움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포유류 종만 해도 340종이 넘으며 이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할 만합니다. 사자의 우아함부터 코끼리의 고요한 힘, 영장류의 활기찬 움직임과 육식동물의 은밀한 사냥에 이르기까지 우간다의 사바나와 열대우림, 습지는 단순한 생태계를 넘어 수많은 포유류의 안식처입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은 나무를 타는 사자로도 유명합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면적 약 6만 9천 제곱킬로미터, 둘레 약 3,440km에 달하는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이 호수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의 국경에 걸쳐 있으며 북쪽 절반은 우간다, 남쪽 절반은 탄자니아, 북동부 일부는 케냐에 속해 있습니다. 이 호수는 대지구대의 동부와 서부지대 사이 적도 인근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각 균열로 형성되었습니다. 호수 안에는 수많은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세제도는 휴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 매우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또한 호수 주변에는 선사시대 유적이 다수 발견되어 과거 이 지역에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하던 고대 공동체가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금과 상아, 노예를 거래하던 아랍 상인에 의해 남겨졌습니다. 1160년 무렵에는 이미 빅토리아 호수를 나일강의 자연적인 수원으로 명확히 묘사한 지도들이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나온 나일강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알베르트 호수로 이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물이 광범위한 습지와 호수지대를 형성하며 연중 내내 나일강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 하나가 있는 곳, 푸른 초원과 구름에 닿을 듯한 산봉우리가 어우러진 우간다의 장엄한 자연 속에는 매우 독특하고 시적인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간다 서부 비쿠 언덕에 위치한 작은 교회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3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이 교회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비쿠 언덕 위에 자리한 이 교회는 평온과 안식을 찾는 이들에게 영적인 등대처럼 다가옵니다. 내부에는 자연광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든 공간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비쿠 언덕의 작은 교회는 독특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삶을 돌아보고 내면과 연결되며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 대신 개인적인 기도와 깊은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소음과 분주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비쿠 언덕의 작은 교회는 스스로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고요한 오아시스입니다. 소박한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지닌 이 교회는 평온과 영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30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 나라는 30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공존하는 곳으로 각 언어는 고유한 문화적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투계 언어부터 나일계 언어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언어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언어들은 언어 계통과 어휘, 문법 면에서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이야기와 속담, 전설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토착 언어 중 하나인 루간데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뿐 아니라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착 언어 외에도 스와힐리어와 영어는 우간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스와힐리어는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용어 역할을 하며 영어는 공식 언어로서 교육과 행정, 비즈니스 전반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정신과 결속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은 바로 토착 언어들입니다. 우간다의 언어적 다양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각각의 언어는 우간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토착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간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17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우간다를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